안녕하십니까, 엄관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일본 복싱이 요즘은 정말 잘 나가죠. 세계 챔피언도 많고. 근데 왜 일본 복싱은 이렇게 잘 나갈까? 우리나라 복싱은 잘 안 나가는데, 잘 못 나가는데, 일본 복싱은 왜 이렇게 잘 나갈까?에 대한 저의 생각을 좀 풀어보려 해요. 저의 경험에 덧붙여서. 제가 예전에 일본에서 2011년 정도에 일본에서 한동안 몇 달 이상 일본 체육관에 소속이 된 적이 있었어요. 후쿠오카의 쉐키짐인데 욕 아닙니다. 쉐키. 욕 아닙니다. 저희 카이조가 쉐키 그 회장님이 회장님한테 제가 복싱을 좀 배웠는데 그때는 이제 기본기에 대한 저의 어떤 그런 기본기에 대한 저의 고치려고 하는 어떤 단계 중이었고 거의 이제 이론적으로는 이해를 한 상태였어요. 어떤 기본기가 좋은 기본기고 어떻게 해야 내가 더 잘할 수 있겠구나라는 걸 확실히 이해는 했는데 그걸 오른손잡이에 장착을 시키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왼손잡이로 해야 될지 오른손잡이로 해야 될지 굉장히 고민이 많은 시기였습니다. 그때가. 그래서 자꾸 스위치를 했었고 왼손잡이로 하면 너무 편한데 뭔가 좀 단점이 있고 그 왼손잡이 스탠스와 밸런스를 오른손으로 이식시키는 중이었는데 그게 잘 안 되는 중이었어요. 네, 그게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굉장히 거기에 대한 연구와 노력을 많이 하다가 일본으로 넘어간 상태였어요. 그래서 저는 일본 체육관으로 소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거기 소속돼서 운동도 하고 했었어요. 그랬는데 그때 제가 많이 느낀 게 아예 일본은 처음 이제 배우러 오면은 아예 가르치는 스타일이 우리나라와는 너무 다릅니다. 뭐가 좋다고는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희 회장님이 정말 대단하신 분이었어요. 아마추어 선수권, 일본 선수권 대회에서 제일 잘 나가던 선수였는데, 이제 프로에서 그때 테이켄이었나? 테이켄 말고 또 엄청 테이켄이었나? 어떤 일본에서 가장 큰 프로모터에 소속되어서 프로 선수 생활을 딱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탄탄대로였죠. 그래서 이제 일본 타이틀까지 이제 쉽게 딱 먹고, 동양 타이틀을 넘어서질 못했어요. 왜냐면은 저희 회장님이 턱이 약했어. 굉장히 날렵하게 잘생기셔가지고 젊었을 때 턱이 너무 약해서 시합 항상 점수로 다 이겨놓고 맨날 턱에 걸려가지고 다운되고 KO 당하고 KO로 지고 그래서 일본 챔피언에서 선수 생활이 끝나신 분이에요. 정말 아까우신 분입니다. 근데 복싱 하는 거 보면 정말 이쁘게 잘했어요. 일본 선수들이 정말 기본기 정말 제대로 잡고 이쁘게 잘하거든요. 저희 카이조도 정말 그런 복싱, 정말 이쁜 복싱을 했었어요. 그리고 카이조가 그때 얘기해 주던 게, 워낙 돈 많고 큰 프로모터여가지고, 당시에, 그때가 거의 한 90년대 선수 생활을 하셨던 분이시니까요. 그때, 일본이 이제 경제도 되게 좋았던 때잖아요. 일본이 되게 부자 국가 아닙니까? 예전에는. 걔네들이, 멕시코, 콜롬비아 맞나? 아무튼 남미 쪽 세계 챔피언들 있죠. 세계 챔피언 출신들인데 이제 은퇴한 세계 챔피언 출신들을 코치로 굉장히 많이 영입을 했대요. 그래서 우리 그때 카이초도 돈 많은 프로모터에 소속이 되어 있을 때 이제 멕시코 세계 챔피언 출신이 코치로 와가지고 굉장히 많이 배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걔네들은 기본기를 연습하는 게 아예 우리나라 기본기랑 연습하는 게 아예 달라요. 네, 제가 그때 정말 많이 배웠는데 제가 또 확신을 한 게 제가 그때 많이 느끼고 바꾸고 고치고자 했잖아요. 그런 것들이 거기서 딱 하는 그거랑 일맥상통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스스로 이렇게 사우스포를 바꾸고 하고 하면서 잡았던 밸런스와 그런 것들이 틀리지 않았던 거를 저는 거기서 확신을 했습니다. 일본 가서. 네, 저랑 정말 비슷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거기서 조금 더 다듬을 수 있었죠. 저보다 먼저 길을 걸어간 카이조한테 많이 배웠어요. 네. 지금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그런데 그런 어떤 선진적인 복싱 기술을 많이 흡수를 하고 배울 건 배우고 일본 사람들이 일본 스타일이 그렇잖아요. 배울 거 잘 배우고 재생산하고 발전시키고 그래서 복싱도 일본은요 기본기를 정말 이쁘게 갈고 닦아서 복싱을 합니다. 물론 일본도 다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일본에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체육관이 알짜배기 실력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데서 이제 배우고 그런 데서 그런 곳들의 어떤 그 기본기나 그런 명맥들이 이어져 나오는 거고, 그래서 일본이 지금 좋은 선수들을 계속 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본기 차이예요, 기본기 차이. 네. 기술의 차이. 기술의 차이입니다. 뭐,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하죠. 뭐, 흑인, 백인, 황인이, 인종이 달라서, 뭐, 뼈의 밀도가 다르고, 뭐, 근육 밀도가 다르고, 힘이 다르고, 제가 볼 때 그런 거 전혀 다 아닙니다. 어느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유의미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차이가 벌어지는 거는 기술의 차이입니다. 기술의 차이. 제가 기본기 엉망일 때와 기본기 싹 다 뜯어 고쳤을 때 제 그 두 가지를 다를 제가 경험을 해봤잖아요. 아예 그냥 다릅니다. 그냥 복싱하고 그냥 스텝 대충 밟고 대충 잽, 원, 잽, 스트레이트, 훅 치고 머퍼 치고 그 이름만 같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정말 다 달라요. 정말 다릅니다. 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우리나라 옛날에 아마추어, 우리나라 80년대 그때 아마추어 선수들 막 올림픽 나와서 메달 따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만 해도 아마추어 스타일들이 우리나라 캥거루 복싱이라고 그러죠. 캥거루 복싱. 스텝 콩콩 뛰면서 그냥 그때는 아마추어 이 포인트, 이 하얀색 글러브에 있는 하얀색이 이런데 닿기만 해도 점수를 주는 시절이었대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스타일, 우리나라 그때 운동하시던 분들의 스타일이 캥거루 복싱. 체중은 안 실려도 돼요. 무조건 주먹을 빠르게 스텝 뛰면서 주먹을 무조건 빠르게 뻗어주기만 해서 갖다 맞추는 복싱을 그때부터 했단 말입니다. 그때 그런 복싱들이 우리나라는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그 엘리트 아마추어 출신 분들이 저는 그렇다고 봐요. 그래서 그 아마추어 선수들 우리나라에서 정말 잘해 보이고 막 그렇지만 국제대회 나가면은 뭐 메달을 요즘에 못 따오잖아요. 그죠? 그만큼 국제대회의 어떤 아마추어 스타일도 많이 변했거든요. 요즘에는 헤드기어도 안 쓰고 프로 스타일처럼 데미지를 빡빡 쑤셔 넣어줘야 점수가 올라가는데 우리나라 선수들은 아직도 그 옛날 스타일을 못 버리고 그냥 짤짤이 그냥 갖다 맞추는 복싱만 하니까 안 통하는 거라고 봐요, 저는. 그리고 이제 물론 우리나라 프로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그런 아마추어 스타일이랑 완전 다르죠. 그런데 제가 그 일본에 가가지고 딱 그런 거를 보고 배우고 제가 연구했던 것들과 다 이렇게 제가 느끼고 배우고 연구했던 것들을 다 이렇게 종합해서 판단해 보니까 우리나라는 복싱을 정말 죄송합니다. 다른 그 동종업계 그런 선배님들, 후배님들, 선후배님들 그런 분들께 좀 죄송하지만 우리나라는 정말 복싱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분이 정말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가르칠 수 있죠. 진짜요. 근데 그게 또 가르쳐 준다고 다 배울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네, 제가 체육관을 열고 많이 가르쳐 보니까 그거를 제가 가르쳐 드린다고 해서 그거를 모두가 받아들이고 그거를 몸으로 할 수 있지도 않더라고요. 그게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조금 이제 할 줄 아는 친구들은 굉장히 잘해요. 정말 차원이 다르게 잘해요. 저희 체육관에서 어릴 때부터 학생 때부터 복싱했던 친구들 중에 정말 차원이 다르게 잘하는 친구들이 몇 명 있었어요. 제가 원하는 스타일로 딱 따라와준 친구들. 그런데 그 친구들은 처음부터 너무 이렇게 자기들이 너무 잘해서 그런가? 복싱에 별로 그렇게 열정이 없더라고요. 너무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저 같은 경우는 너무 안 되니까 뭐가 마음에 안 들고 안 되니까 더 잘해보려고 더 깊이 파고 해서 복싱을 놓지 않았는데 그 친구들한테 처음부터 정말 이쁘게 이렇게 제가 느꼈던 그런 것들을 탁 박아 넣어 놓으니까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지도 모르고 자기가 얼마나 그렇게 그게 잘하고 막 그런 거를 이쁘게 잘 흡수를 하고 그런 것도 그런 고마움이나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감사함을 몰라요. 그냥 자기들은 그냥 그렇게 배워서 했을 뿐이니까. 그리고 그만큼 열정도 없더라고요, 보니까. 너무 아쉬운 경우가 많죠. 그래서 저도 요즘에는 어떤 그런 저만의 스타일을 가르치고 하는데 고집하진 않아요. 네, 조금 더 융통성을 가지고 합니다. 아무튼 결론은 뭐냐? 우리나라 복싱이 왜 이렇게 잘 안 되고 일본 복싱은 왜 이렇게 잘 나가느냐? 일본은 정말 선진 복싱 기술을 흡수를 많이 한 분들이 꽤나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곳곳에서 좋은 선수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거겠죠. 우리나라도 많이 배워야 된다고 봐요. 우리나라에서 복싱 가르치시는 분들은 너무 구식이에요, 구식. 그리고 다들 그런 거를 배웠고 그런 식으로 복싱을 해갖고 거기에 대해 의심 없이 그냥 저처럼 저는 제가 잘했다는 건 아니고요. 그냥 저는 항상 의심하고 내가 왜 안 되지 못하지 하고 고치고 노력하고 고치려고 노력하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정말 그 연구와 그 배움의 그런 거를 놓지 않고 정말 해서 결국에는
저는 이제 좀 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 결정적으로 그 일본에 가서 그런 선진 기술들과 제가 느꼈던 것들을 비교해봤을 때 일맥상통했고,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마무리, 거기서 조금 더 마무리를 짓고 올 수 있었어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조금 변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 당연하게 느끼고 했던 분들이 대부분 그냥 복싱에 대한 어떤 딱히 그런 깊이 있는 어떤 그런 거 없이 여기저기서 체육관을 열고 사람을 가르치고 이렇게 하니까 계속 뭐 그런 순환의 연속이라고 봅니다. 네. 아, 오늘 굉장히 예민한 얘기 했네. 제 거 뭐 많이들 안 보니까 뭐 이런 얘기 한다고 해서 뭐 이렇게 제가 욕먹거나 그러지 않겠죠?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세요. 이거 보신 분들. 그냥, 그리고 또 제 말도 너무 믿지 마세요. 뭐 제가 증명한 게 없잖아요. 네. 제가 증명한 게 없어서 저도 조용히 입 닫고 그냥 살려고 합니다. 제가 선수로서 이렇게 증명하려고 했지만 참 이게 참 안 되고, 몸 상태도 그렇고, 좀 뭔가, 아무튼 그래요. 그리고 제가 그 선수를 키워서 이렇게 증명을 하고 싶어도, 체육관의 어떤 위치나 이런 동네 분위기 때문인지 열심히 하려는 그런 의욕 있는 친구도 없고, 그리고 또 복싱은 또 어떤 좀 비즈니스적인 면이 따라줘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사실 능력도 안 되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저는 증명하지 못했어요, 지금. 네. 그렇기 때문에 제 말도 그냥 저 새끼 저거 또 완전 지 생각에 맞춰서 헛소리 하네 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아무튼 그래요. 우리나라도 조금 좀 바뀔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젊고 생각 있고 깨어있는 그런 코치나 관장들이 점점 이제 나오겠죠. 네. 그리고 좀 이제 좀 우리나라에서만 하지 말고 좀 이제 외국도 나가보고 외국에서도 배워보고, 제 꿈이 뭔지 아세요? 꿈이 그냥 외국에 있는 체육관 같은데 돌아다니면서 걔네들이랑 스파링도 하고, 걔네들은 어떻게 가르치나 좀 보고 배우고 싶기도 하고, 좀 그러고 살고 싶은데, 결혼하고 애가 둘이 딸리다 보니, 애가 둘이 처자식이 있다 보니 그러질 못하고 있네요. 네, 아무튼 네, 요거 본 거는 그냥 여기 본 데서 그냥 잊어주시고요. 어디 딴 데 가가지고 야, 그 뭐 S2 복싱에 무슨 엄관장이 그러던데 뭐 지 말고는 다 못 가르친대. 지 빼고는 다 그냥 허접이래. 우리나라 복싱 가르치는 사람들 다 별로래. 그런 얘기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